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에서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법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으로 봐서는 3교시의 영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정책론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정책 및 행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가장 어려워하고, 또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정책과 법제가 교집합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역을 지금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 발달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복지 정책론의 기초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개입에 의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느냐를 이렇게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과정을 사회복지라고 하는데, 그런 사회복지라고 하는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를 따지는 것이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와 그리고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사 중에 가장 출제 비중이, 가장이란 말이 아니라 거의 출제가 되는 영국의 복지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사회복지사, 그러면 교재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의 운영 원칙에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자 교육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교육이념, 홍익인간의 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 규정으로 볼 적에, 정치사로 본다면 세계화의 하나의 그 개념이다라고 하지만, 복지사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건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우리나라 복지의 이념으로 오래 옛날 건국 때부터 우리는 복지의 이념은 보편주의의 운영 이념이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봐주시고, 자, 기록으로 본다면은 역시 고대 국가인 삼국시대부터 살펴볼 수가 있는데, 거기 고대국가 삼국시대에서는 통치사의 은사적 구제나 공적 구제, 생산 연령층 중심의 구제 좋고, 그리고 개인적 빈곤관. 여기 네 번째 개인적 빈곤관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동서를 막론하고 개인적 빈곤관이 사회적 빈곤관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20세기입니다. 때문에 20세기 전에 사회적 빈곤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거의 99.9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빈곤, 쥐가 먹고 사는 것은 쥐가 가지고 태어난 사주팔자 문제지, 쥐가 노력 않고 쥐가 능력 없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해주는 거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바로 개인적 빈곤관인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20세기 전반까지도 다 개인적 빈곤관이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와서나 사회적 빈곤관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삼국시대의 구빈제도나 복지제도로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이라고 하는 창제와 진대법이 있는데, 창제라고 하는 것은 삼국 공통의 구빈제도로서, 실질적으로 삼국시대를 삼국사의 개념으로 본다면 삼국시대는 정복국가고, 정복국가 시대의 지배계층의 창고를 또는 고구려, 이 한국사에서는 고구려에서 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복지사에서는 삼국 모두에게 부경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 전리품의 지배층의 창고를 부경 또는 창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복국가적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군량미 창고였을 거예요. 그것을 국난이 있었다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그 군량미를 풀어서 백성을 구빈했는데, 그래서 병농공용, 군량미를 풀어서 구빈을 했다 해서 병농공용의 지배층의 창고를 창이라고 하고 부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2세기 후반에 고구려에는 고국천왕이 있었는데, 고국천왕은 왕위의 부자상속도 이끌어가고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꿈으로써 행정구역을 오부 시스템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고국천왕이 되겠는데, 고국천왕 때 을파소가 진대법을 실시를 합니다. 당시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에 희생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는 채무를 받지 못하면 자기 자식을 팔아서, 아니면 자기 전 가족이 노비로 투탁함으로써 빚을 갚는 채무 노비 제도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채무 노비가 어찌 보면 인권적 차원에서는 인권 유리는 문제지만은 국가 정치적 차원에서는 노비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는 자원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사실은 쓰고 있지만 정치사적 측면으로 본다면 부세 자원의 일탈을 막기 위한 국가 정책적 개입을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대법 나와 있죠. 곡식이 떨어지는 가을에 빌려줬다. 각식이 떨어지는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되돌려 받는 이런 방식이 춘대춘합의 구빈으로서 진대법이라고 한다. 일시적인 제도로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삼국시대의 구제 사업으로서는 뭐 다양한 것이 있는 관곡지급이나 사군구율, 조조감면, 대곡자모구면, 경영방수, 뭐 영농방제, 책기감선 등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사군구율 꼭 알아보시고, 사군구율 이건 필수적인, 지금 같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지위를 갖는 당연 지급 대상을 말하는데 이를 사궁이라고 불렀습니다. 환과고독이라고 하는 사궁이라고 불렀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사궁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구빈은 좀 더 체계화된 구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구빈에서는 물론 거기에 나오는 고려의 특징, 고려시대에는 최초로 공적 구빈기관이 등장을 하는데 고려시대의 공적 구빈기관의 중심기구를 대부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에는 처음으로 빈곤정책이 제도화됩니다. 삼국시대도 진대법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하지만 적어도 제도화라고 할 적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영속적 형태로 제도화된 것을, 체계화된 것을 제도화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실시한 몇 년, 일시적인 제도를 우리가 제도화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의창, 상평창 이런 제도들, 구빈에 관련된 제도들은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어야 제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가서야 빈곤정책이 제도화되었다. 또 고려시대에는 민자동원에 대한 기록도 있다. 또 고려시대에는 시설보호가 시작되었다라고 동서대비원과 해화도감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옆에 살붙여 놓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고려시대의 5대 진율사업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5대 진율사업은 읍면지제, 국가에 어떤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형을 줄여주는 것을 읍면지제라 하고, 제면지제, 국가에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것은 제면지제, 한국사에서는 제면법, 면제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면지제, 또 환과고독, 진대지제가 있습니다. 환과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환과고독은 삼국시대에는 사궁이라고 불렸던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되돌려받는 것을 환과고독, 진대지제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삼국시대의 사궁구휼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수환진료, 진대지제, 홍수, 한발, 가뭄이지요, 진료, 전염병 등이 있을 때 생필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을 바로 수환진료, 진대지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납속보관지제도 있습니다. 납속보관지제라고 하는 것은 민자동원이란 아까 특징을 말한 것처럼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민간으로부터 재원, 기부금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관, 어떠한 관직을 하사하는 제도를 납속보관지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제도가 고려시대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구빈기관으로서는 여러분 한국사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알겠습니다만 구빈기관 겸 제도로서 태조 왕건 때 만든 흑창도 있고 4대 광종 때 만들어진 제2보도 있고 또 그러면 6대 성종 때 만들었던 의창과 상평창도 있고 그리고 11대 문종 때 만든 동서대비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의창, 흑창을 좀 더 체계화하고 정비한 것이 성종 때 의창인데 구빈을 주된 업무로 하고 상평창이라는 것 역시 성종 때 만들어졌습니다만 상평창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조절을 주된 업무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물가 조절의 부수적 기능으로 구빈의 기능도 같이 수행됐다는 것을 해놓고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상평창에다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제2보는 여러분들 한국사 하시면 잘 아실 것이고 그에 비해서 대비원, 문종 때 만들어진 동서대비원, 문종 때는 문벌 귀족 사회가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이 문벌 귀족 사회가 완성되는 문종 때 동서대비원을 두어서
국립의료기관의 의미를 갖도록 했던 것이 바로 동서대비원이었어요. 거기 보시면 환자나 환자의 치료나 빈민구제를 위주로 기한자, 환가고독 등을 수용하여 진료하였으며 오늘날 병원의 주된 주기능과 뿐만 아니라 수용시설의 기능을 겸하고 있었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종 때 만든 해민국도 있고 약국과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해민국. 또 그러면 원나라 지배기인 고려 후기에는 국가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감축관리를 통해서 기관 축소를 사용을 하는데 구빈의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었던 의창과 상평창의 기능을 합쳐서 하나의 기관에서 다루도록 했는데 그 기관을 유비창이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임시구빈기관, 고려나 조선에서 도감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도감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임시기관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구빈에 관련되어서는 한국사에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이 한국대 교장도감, 대장도감, 교정도감 이런 것 등을 보아야 주지만 이 복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는 해아도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해아도감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일부에서 그것을 상설기관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날 분석을 해보면 오늘날 최초의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념을 갖는 것이 해아도감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연호미 법이란 단어를 자꾸 많은 사람들이 자꾸 법률로 생각, 그게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의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법이 로우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현대사회에 와서야 법이라는 것이 쓰이는 것이고 종래의 법은 령 또는 절목 이런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대사회 전에 법이라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연호미 제도 이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연호들로부터 재산의 차이를 두어서 평상시에 쌀을 모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재난 등이 있을 때 그걸 바탕으로 구빈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연호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에 보시면 민호를 넷으로 나눈 등급에 따라 집집마다 쌀을 거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이 쌀로 구휼하던 제도를 연호미 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해아도감과 연호미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선시대 여러 가지 많지만 신속한 구제, 중앙정부는 지도감독만, 1차적 책임은 지방관이 진당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좋고 중요한 것은 구제제도와 자율전칙입니다. 물론 출제가 되는 것은 자율전칙이 출제가 되겠습니다만 구제제도도 출제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구제제도를 보시면 조선의 구제제도를 이렇게 보시면 규정은 약간 다르게 환곡제도와 환곡과 사창이 있습니다.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구빈을 말합니다. 이 환곡이란 용어는 되돌린다 이렇게 했으니까 환곡에는 조선시대에 사용을 합니다만 여기에는 의창과 상평창이 존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향촌자치적 구빈을 이렇게 사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의창, 상평창, 사창을 삼창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사창. 이 사창은 대원군 때 공인이 되지요. 진작부터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약간 교재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물론 한국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1급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표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전칙이 나와 있지요. 자율전칙. 거기는 별표 넉넉이에서 조선시대에 나온다는 영순이 그러면 자율전칙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정조 연간에 18세기는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정조는 1776년에 왕위에 올라서 1800년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정조 때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 바로 자율전칙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번, 3번과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전칙에 보면 물론 아동에 대한 1차 책임은 가족과 친인척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유사하다는 이런 해석을 받는 것이 자율전칙이 되겠습니다. 자율전칙은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것처럼 그 구성은 전교, 말하자면 전문과 9개의 절목으로 이루어졌다. 내용까지 보자고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교와 9개의 절목으로 이루어진 조선 후기 18세기 후반 정조 때 만들어진 아동복지법령의 성격을 가진 이 법을 자율전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36년까지 35년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죠. 그 중에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조선구호령, 1944년에 만들어진 조선구호령이 되겠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일본 구호법을 모태로 해서 조선실정에 맞게 총독부가 만든 것이 바로 조선구호령이 되겠는데 이 조선구호령은 1944년 일제치하에서 만들어졌으나 1961년 생활보호법이 만들 때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근거법의 역할을 했던 것이 조선구호령이 되겠습니다. 조선구호령에 대당 보면 65세 이상, 13세 이하의 유아, 임신부, 노동 무능력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끌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3년간의 미군정기의 특징은 바로 성격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미군정기에는 조선구호령의 연장선상에서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이었고 온정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데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어떠한 각본을 짜가지고 구빈을, 복지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조선구호령의 연장선상에서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이고 그리고 극히 은사적 입장에서 큰 혜택이나 주는 것 마냥 이끌어가는 온정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3번, 4번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으로. 구제 4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의 사회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현대의 사회복지 사업은 법제론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법을 다 정리할 수는 없으나 법제론과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사로 이렇게 사회복지 법제사. 그래서 어떻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화되어서 가시화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법령이라고 사회복지 관계 법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4칸으로 적겠습니다. 4칸으로 60년대까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21세기 이렇게 나누어서 중요한 법률이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걸 정리한 다음에 각 정권에서는 어떤 정책적 특징이 있는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944년에 조선구호령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지요? 조선구호령. 일제시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61년 생활보호법이 만들 때까지 공공부조의 근거법의 역할을 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집니다. 1960년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가입해야 될 공무원 연금법이 1960년에 만들어집니다. 1961년에 이제는 자생적인 공공부조의 자생적 근거법으로서 생활보호법이
생활보호법이 조선 구호령을 대체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961년에는 뭐 많은 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윤락행위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법등이 만들어지는데 아동복리법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1963년에 뭐 윤락행위 방지법, 재예방법 뭐 등등 재난관리법 또 국가유공자 및 이런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등등이 다 이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만 1963년에 군인연금법, 직영연금법이 아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또 그러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또 그런가 하면은 최초의 사회보험법으로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이 1963년 11월에 만들어져서 64년부터 시행이 되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은 만들어진 것은 제정된 것은 63년도였으나 시행된 것은 77년도에 가서야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료보호법과 더불어 같이 시행이 된. 자, 적어도 우리가 60년대까지는 이런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61년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지를 보면 61년 이후에는 그 군사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더기, 사회복지 관련 무더기 입법이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 여부와는 또 시행이 돼서 실효성은 알 수가 없으나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어떤 무더기 입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보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민심 수습을 위한 방책으로서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970년대로 넘어가 보시면 1970년대에 이게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사업법이 사회복지 사업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970년에 사회복지 사업법. 1973년에는 추억의 법, 국민복지 연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되지 않죠. 73년에 사학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 73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73년에는 6.23 선언 나오지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제한되었던 6.23 선언이 있던 때가 73년인데 1977년에는 의료 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극빈층에 대한 의료 보장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그동안 시행이 지연되었던, 미뤄지고 있던 의료보험법이 같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보장이 처음 시행된 것은 1977년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81년에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 그 당시엔 장애, 그냥 본래 이름 쓸까요? 심신장애자 복지법, 노인 복지법이 1981년에 만들어집니다. 특히 81년에 만들어진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89년에 가서 장애인 복지법으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의 제정년도 이름만 바뀌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의 제정은 81년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86년에 가서는 국민연금법, 세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지 않던,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의지는 1970년대 초부터 있었던 것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행이 되는 것은 88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복지연금법이 폐지가 되면서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88년도에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최저 임금법도 이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88년도에 시행됩니다. 1989년에는 물론 1987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최초로 배치되었다. 이런 것도 87년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제로서기 때문에 이렇게 89년에는 모자 복지법이 1989년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989년 모자 복지법이 89년에 이렇게. 또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도 이때 89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70년대, 80년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1991년에는 1991년 노태우 정권 때인데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 아래로 쭉 쓰지 말고 여러분 옆으로 서서 쓰던 그 습관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베껴 쓰듯이 위에서 아래로만 쭉 내려 쓰게 되면 베낀 것 외에는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덩어리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덩어리로 나눠 시작한 겁니다. 이번엔 1990년대입니다.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이 1991년에 만들어지죠. 1993년에 네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고용보험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95년에 시행이 되죠. (1995년에는) 1963년에 만들어졌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정신보건법, 법제에서 가끔 나오지요. 정신보건법, 또 여성발전기본법, 이런 등등이 1995년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97년에 청소년 보호법이 만들어졌다. 유해 환경이나 유해 매체, 유해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1999년에 생활보호법을 대체해서 1961년 생활보호법을 대체해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요. 2014년도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1963년에 만들어졌던 두 번째 사회보험법,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어서 역시 이것도 2000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20세기까지는 의료보험, 의보시대, 21세기부터는 건보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9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있었는데 그걸 좀 정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법 되는 문제가 잘 나오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90년대의 법으로서 가지고 가야 할 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로 넘어와 보세요. 21세기. 뭐 1, 2년 연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001년에 1977년에 만들어졌던
극빈층에 대한 의료 보장으로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1989년에 만들어졌던 모자복지법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부자 가족에 대한 것을 가미해서 모부자복지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법이 있지요. 2005년에 5년짜리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영구법으로 바뀐 긴급복지 지원법이 이때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2007년도에 중요한 법률이 몇 개 나오죠. 2007년도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2007년도에는 중요한 법률로 5번째 사회보험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5번째 사회보험법이지요. 그러면서 노인복지법에 경로연금이 삭제되고 기초노령연금법이 역시 이때 만들어져서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데 이 기초노령연금법이 이제는 법 바뀌었지요? 기초연금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오늘부터 처음으로 기초연금 20만원씩이 지급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만들어지고 2007년도에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바뀌었던 것을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오늘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에 가서는 2008년도에 넘어가서는 이명박 정부가 되는데 2008년도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009년도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2010년에 가서는 장애인 연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법. 2008년도에는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있는 것 같은데 2011년에는 치매관리법, 다소 연도 차이가 있다 연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등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면상 더 이상 쓰지는 못합니다만은 2013년도에는 장애 아동 발달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그러면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로서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법률들이 2013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사처럼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222페이지 박정희 정권의 성격, 박정희 정권은 1961년부터 시작해서 1961년부터 시작을 해서 박정희 정권은 1979년까지가 박정희 정권이 될 거예요. 다음에 50 정권이라고는 전두환 정권은 81년부터 시작해서 88년까지가 50 정권이 됩니다. 7년 단임이었으니까. 다음에 88년부터 92년까지 여기까지가 노태우 정권이 될 겁니다. 노태우 정권 거기 성격 봐주시고 다음에 김영삼의 문민정권 92년부터 97년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문민정부가 될 겁니다. 다음에 20세기 말 21세기 초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여기까지는 바로 노무현 정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가 이명박 정부, 2013년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 쭉 보시되 224페이지 김대중 정부 봐주시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설명은 쭉 적어놨지만 아직은 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박근혜 정부의
5대 뭐냐면 그 과제에서 그 제목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국의 복지사를 법제사까지 정리해서 한 판에 정리를 했습니다. 꼭 노트 정리하시고 노트 정리할 때 내려 쓰지 마시고 네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덩어리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영국 복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